다음 이야기 한번 살펴보죠. 자, 갑자기 레이더가 꺼지더니 강렬한 음파가 느껴졌고 사람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지만요. 베네수엘라 마두로의 13년 독재가 종결되던 그 순간 이걸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자, 이 마두로 추출 작전에요. 듣도 보도 못한 정체불명의 무기가 사용됐다.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무기인 거네? 일단 이름부터가 예. 좀 범상치 않은 게 가장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의 이름이 디스컴버뷸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두로한테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받은 각종 신무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작동 자체가 안 돼서 아무것도 쓰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신무기 디스컴버뷸레이터가 무기 체계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작동 자체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 주장이 공습 직후에도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요? 익명의 경호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군이 우리가 지금껏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기술을 가지고 마두로 경호원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이렇게 전했었는데 네. 경계를 서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레이더나 장치들이 작동을 멈추더니 어느 순간 침투한 미군이 뭔가를 발사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뭔가 아주 강력한 음파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파를 들은 일부 경호원들이 코피를 흘리고 각혈까지 하면서 쓰러졌다.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얘기가 더 의미 있고 좀 두렵게도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증언에다가 지금 트럼프의 이 인터뷰까지. 아니 이게 음파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냥 완전 다른 차원의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는 게 이 영화 킹스맨이에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악당이 음파로 지구인들을 이제 뭐 지배하고 조종하고 이런 장면들이 당시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물론 이건 영화지만 이게 맞으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게 킹스맨 1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 악당이 나눠준 유심에서 이제 그 전파 같은 게 나오면서 그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그다음에 이 지구를 사람들 뇌신경을 조종해서 지구를 이제 지배한다.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고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서 우리는 흥미롭게 저 영화를 봤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강대국이 벌이는 일종의 전쟁에서 이 무기가 사용되었다는 그 얘기가 지금 모든 사람들을 경악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공포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자레인지 원리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전자레인지가 수분을 이용해서 이제 초단파를 발사해서 열을 발생시켜서 요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슷한 원리라는 거죠. 어쨌든 전파가 발생되면서 이게 사람의 뇌를 침범하고 조종함으로써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완전히 제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 전쟁이거나 현실 상황에서 재현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안이 사실 미국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나타난다면 이거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고 가공할 무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지금 그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좀 두렵고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아까 전자레인지에 비유하셨습니다만 그 물 분자를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한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무기가 실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게 상상이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파로 진짜 사람을 공격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증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신빙성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두로 작전에 목격했다는 경호원의 증언에 따르면 머리가 폭발한 것 같다는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뭐 외부에 보여지는 건 없었는데 머리가 폭발할 정도로 그런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언제였냐면요.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에서 일했던 분들, 그 대사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그래요. 외교관들이? 메스꺼움, 외교관들이. 그러니까 메스꺼움, 두통,
막 이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외상은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이 보고가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슨 이유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는데 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서 극초음파를 통해서 공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만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마두로 경호원들이 겪었다는 증상이 과거 그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서 겪었던 신경계 질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극초음파를 통해서 공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 미국 외교관들의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증상 이런 게 뭐 매스컴 이런 게 있었다 보니까요. 자, 이게 음파 무기 공격으로 인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요. 미국의 최고 권력자까지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There's been a response from the opposition, but yes, I'm sorry, from Hamas.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든 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간간히 이제 좀 말을 더듬는 증상들이 보여왔는데 이게 뭐 일종의 음파 공격에 의해서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었고 예. 이런 상태에서 경호를 받는 입장에서 이런 가능성은 없다고 좀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다 음모론의 일환이겠지만 그러나 이게 워낙 이 하바나 증후군이라는 말이 미국 사회를 좀 공포로에 지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2017년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바나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래서 2023년 미국의 하원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피해를 입었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탐사 보도들이 이어지는데 뭔가 러시아가 여기 적대국이 관여돼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하바나 증후군에 대한 사실상의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 대통령의 저런 약간 어눌한 모습이 비춰지니까 혹시 그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아마 그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만큼 하바나 증후군이 미국 사회를 굉장히 좀 혼돈스럽게 빠뜨리고 있다.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트럼프가 이런 또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니까 러시아도 이걸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국제 정세가 워낙 어지럽다 보니 미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이 비밀 음파 무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갖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은 언제부터 음파를 무기로 쓸 생각을 한 걸까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거 이제 이라크전에서 민간인과 적군이 이제 구분이 안 될 경우에 사용하려고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도 유사한 무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전에 진입하기 전에 이 무기 체계를 사용한 겁니다. 자, 이 비밀 무기의 실체는 이제 앞으로 더 드러나게 되겠지만 우리도 좀 예의주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